제 이름은 장영입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좀 전에 김일두 리더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유통업체 벤치마킹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아메이를 알게 됐고, 그때 아메이 회원이 돼서 지금까지 한 28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밀레니엄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 그리고 아마존이냐 이베이냐 퀵스타냐, 이 퀵스타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지금은 아메이.com으로 바뀐 거죠. 전자상거래 시대에 또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서이고, 저것도 경제연구소에서 연구보도 쓸 때 이렇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썼던 책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오늘 설명은 이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최근이라고 하면 한 15년 정도부터는 제가 건강 쪽에 관심을 갖고 시크릿 건강 핸드북, 그리고 장 박사의 건강 코칭 교실, 이 책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자책으로 또 BSPS 몸과 삶을 바꾸는 기적, 이런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헬스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렉터 여러분들 아시죠?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디렉터고, 건강한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디렉터라고 해서 헬스 디렉터라는 닉네임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이, 이건 이제 전자책에 대한 표지인데요. 곧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인생 120세 시대의 현실 점검이죠. 120세 시대가 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4.0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아메이는 이 헬스케어 4.0 시대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지, 웰니스랩과 마이랩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무게 중심이 이 플랫폼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 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아메이가 어떤 식으로 모습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식의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에 따라서 우리 사업의 방향도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메이 ABO들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김일두 리더님을 9%대 이렇게 뵙고, 그때 이제 몇 리더들과 조찬회를 해주셔서 인터컨티넨탈에서 조찬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조찬회에 참석했던 리더들이 다 뭐 다이아몬드 이상, 물론 지금은 뭐 트리플 이상 다 큰 리더로 성장을 하셨어요. 저도 아메이 사업을 지금 28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아메이는 대를 이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이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지 그 아메이 사업은 대를 이어서 하는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영파워 리더들이 많이 가세해서 아메이도 또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고 더 크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인생 120세 시대에 종전까지만 해도 뭐 9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120세 시대가 서슴지 않고 나오는데요. 지금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 전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25세에 사회생활을 하고 50세 정도의 정년을 하면 25년 일해서 한 35년 정도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었었어요. 그래서 25년 벌어서 35년을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제 지금은 이게 50세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100세를 넘어서 120세 얘기가 나오죠. 지금은 150세, 160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뭐 120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120세 시대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 85세에 죽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 120세 때가 되면 이론적으로 25년 벌어서 70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준비 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최고의 노후 준비는 지속적인 수입 아니야? 인세 수입. 그리고 평생 할 일이 최고의 노후 준비 아니야? 최고의 노후 준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기대수명은 무덤에 들어가는 수명입니다.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수명이죠. 건강수명은 자녀나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명이 이제 건강수명이죠. 기대수명이 중요합니까? 건강수명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건강수명이죠. 데이터에 보시면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어나요. 꾸준히 늘어나고 지금 저 테이블에 보면 83.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죠. 그래서 기대수명은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측에 건강수명은 거의 별 변동이 없죠. 그럼 무덤에 들어가는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수명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의지를 해야 되고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죠. 그 갭이 17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년 동안의 인생은 그냥 별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제 노모도 지금 90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80세 정도부터는 별로 거동을 못 하시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챙겨 드려야 이렇게 본인이 먹고 이렇게 치우고 이런 것들도 못 하세요. 그래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년의 세월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는 날까지는 건강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건강 손실의 88%가 만성질환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12%는 저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감염성 질환과 또 상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0%에서 12% 정도는 감염이나 사고나 뭐 자살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경우고 나머지 88%는 만성질환. 여러분은 만성질환 아시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 기타 비만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질병들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약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만성질환이에요. 그래서 만성질환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제 66세 이상들의 노인들이 80% 이상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68%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건강수명을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기대수명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요 테이블을 보시면 대사장애 증후군 최근에 핫하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메타볼릭 더미너 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혈압, 혈당, 고혈당, 고지혈증 뭐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나쁜 생활 습관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럼 비만이 오죠. 비만도 뚱뚱해야 비만이 아니고 마른 비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혈관이 탁하게 되고 막혀가는 증상들인데 뱃살이 좀 나오고 하죠. 체지방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에 약을 먹고 진행이 되는데 점점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당뇨가 되고 또 더 심해지면 신장투석 또 치매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만으로부터 시작된 병이 혈당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뭐 때문에 생기냐면 보시면 이게 이제 만성질환의 첫 초입부예요.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식습관, 생활 습관이 나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비만이나 혈압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약을 먹고 혈압을 강제로 낮추려고 해요. 그게 순간적으로 혈압은 낮추지만 실제 혈압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사장애 증후군을 보시면 내가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 또는 그 밑에 지방간이 있죠. 있으면 지금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식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당뇨, 골다공증,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간경화, 협심증, 뭐 많이 들어본 병들 있죠. 뇌졸중, 악성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선택하면 밑으로 도미노처럼 내려지는 거죠. 내가 약을 먹고 있다. 어느 부분에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병들이 생길지를 이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런 병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나쁜 식습관, 생활습관을 고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을 하고 또 영양소로 지금 관리를 하죠. 자, 이것을 보시면 노인 의료비의 45%가 45% 이상이 전체 의료비의 45% 이상이 노인들이 쓰는 의료비예요. 이 6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테이블을 보시면 2025년도잖아요. 보시면 노인 의료비로 나가는 게 60조 원이에요. 59조 9,615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를 환산하면 2025년도에 전체 의료비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병원에 지불하는 거 하고 개인들이 또 개인 부담금 합쳐서 의료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60조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로 지출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돈이에요. 그죠? 전체 의료비는 얼마가 될까요? 그게 45%니까 역순으로 하면 한 140조 정도 될 거예요. 140조가 병원이나 의료계에 지불하는 돈들이에요. 한국의 GDP가 2,500조거든요. 2,500조 중에서 140조가 의료비로 지출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전체 우리가 한 5,100만 정도 되죠. 20% 정도 되는데 의료비는 45%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도표에 보셨잖아요. 100세 시대가 오면 이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의료비가 지금은 45%인데 50%, 60%, 70%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GDP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에요. 지금도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이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1인당 벌어들이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의 거의 10%를 의료비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의료비로 나가는 게 140조라고 얘기했잖아요. 140조에 1%면 얼마요? 1.4조예요. 아메이 매출이 1.4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병원비로 나가는 돈의 1%조차도 암의 매출이 안 된다. 예. 앞으로의 시장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저는 뉴트라이트 매출은 그거보다 더 적잖아요. 그럼 한 7천억 정도 많이 잡아줘야 뭐 8천억도 안 될 텐데요. 한 7천억, 6,500억, 7천억 정도 될 텐데 뉴트라이트 매출이 이 건강 예방 비용으로서는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거에 5% 정도만 잡아도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140조, 지금의 140조 의료비로 나가는데 그중 5%만 잡아도 한 5, 4, 20, 5, 1은 5, 한 7조 정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이상은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인생 90세 시대와 120세 시대는 다르다. 아까 90세 시대 보여줬죠.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120세 시대가 되면 저런 건강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또 병원에서도 지금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1.0, 2.0, 3.0, 4.0 해서 1.0 시대의 전염병 예방이었다면 2.0 시대에는 질병 치료. 이 전염병 예방은 공중위생 보건 상태가 향상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2.0 시대에는 이제 세균이나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기대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었고 3.0 시대에는 만성 질환. 요새 아까 보셨잖아요. 88%가 만성 질환 때문에 노화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만성 질환 예방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3.0 시대인데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계는 지금 3.0 시대도 안 온 거예요. 2.0에서 3.0 가는 그 중간이다 생각이 되는데 4.0 시대를 우리는 보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개인 맞춤형 형태의 관리, 최적 수명 연장,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리고 건강 수명을 최대한 누리면서 며칠 앓다가 죽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게 최적 수명 연장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최고의 인생 준비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120세 시대가 온다. 지금 젊은 분들은 이 120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제 나이대가 120세 시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게 재앙이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쇄수니까 평생 할 일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갭이 있었잖아요. 17년 이상이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갭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남한테 의존하면서 자식한테 의존하겠죠. 국가에 의존을 하거나 하면서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삶을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문제가 되면 그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자식의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수명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건강 수명 관리를 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과는 달리 120세 시대가 거저 오는 게 아니다. 80세, 90세 시대까지는 얼추 살았는데 그 이후에 병상에서 누워서 지내시겠어요? 그 긴 세월을? 그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수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쇄수가 평생 할 일이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요. 건강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죠. 왼쪽은 병원 중심, 병원에 가죠. 위쪽은 이용자 중심. 그래서 가정이나 이제 개인 베이스로 가게 될 거고, 또 가로축은 사후적 케어. 이것은 그 치료의 개념이죠. 오른쪽 사전적 케어는 예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헬스케어 1.0, 2.0 시대
예. 지금 3.0도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는 아파서 병원 가면 늦어요. AI나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헬스케어의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병원 중심,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 집에서 또는 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원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게 바로 헬스케어 4.0 시대입니다. 이 헬스케어 4.0 시대에 우리의 사업 기회가 있고 우리 사회나 국가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쉽게 드리면 건강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치료 중심이다. 아플 때 병원 가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지금은 의사가 주도하죠. 앞으로는 개인이 주도하고 또 AI, 또 인공지능, 또 헬스케어, 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목적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질병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최적 수명을 연장하는 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됐다. 웰빙 그리고 행복한 생활이 돼야지 아파서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가 목숨만 이어붙이는 치료가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접근 방법도 저런 식으로 통합적 건강 예방 형태로 바뀌어지게 될 거고 지금 데이터 활용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부득불 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생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 휴대폰이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 데이터가 저렇게 의료 쪽에 연결이 돼 가지고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의대 정원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는 의사의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헬스케어 4.0 시대를 예측한다면 지금 의대를 보낸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4.0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 기업들이나 산업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쭉 공부를 해보면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 두 가지 축에서 헬스케어 4.0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도 하드웨어 부문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눈다면 하드웨어는 웨어러블 기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못 움직인다 그러면 장착을 해서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힘을 쓰고 무거운 거 들고 뭐 이런 것들 웨어러블. 또 원격 의료 장비, 내가 아파요. 그런 모니터링 장비들이 이렇게 돼서 연결이 돼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원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또 바이오 센서 여러분들 아시죠? 혈당 뭐 이런 것들 막 재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재고 해서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는다. 라는 부분.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인공지능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AI 기반에서 진단을 하는 거 도움을 받고 디지털 치료제, 약을 쓰지 않고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디지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또 건강관리 앱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헬스케어 앱 지금 이제 도입이 될 웰리스 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방향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DNA고요.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렌드에서 헬스케어 4.0 시대에 암웨이는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면 헬스케어 4.0 시대의 암웨이 전략입니다. 첫째, 아까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라고 그랬죠.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암웨이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건강관리 앱 쪽으로 웰리스 랩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10월 달에 오픈할 예정이죠. 오로금이라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거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DNA 헬스케어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마이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H&M 파마의 도움을 받고 있죠. 사족이지만 암웨이는 이 DNA 헬스케어도 미국 암웨이에서
2000년 초반부터 한 10여 년 정도 이 DNA 헬스케어 쪽으로 상품화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별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세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마이랩으로 출발하고 있죠. 자, 헬스케어 4.0 산업 구조표를 보면 요약을 하면 저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하드웨어 분야 쪽으로 또 소프트웨어 분야 쪽으로 지금 각기 산업계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대표사로는 저런 것들이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게놈 또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영역이 있구나. 각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헬스케어 부분과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준비를 하고 있구나. 로그미는 이제 이 AI 헬스케어 쪽에 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2023년도에 식약처, 식품의약처죠. 거기에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땄는데, 그 로그미와 HM파마 많이 들어본 회사죠. 이 회사들이 제목을 보세요. 빅데이터 기반 건강기능식품 섭취 기반 구축이에요. 이 개인의 건강 상태들을 분석을 해주고 영양소 측면에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는지를 연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아메이에 초점을 맞춰서 해준 프로젝트이에요. 그죠? 저게 5년 동안 22억 지원된다는데 저런 것들이 참 놀랐습니다.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또 하나는 건강검진 DB. 이 건강검진 DB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사설병원에서 했었던 건강검진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동의를 하면 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나 건강 위험 요인을 계량화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웰네스 랩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1 개인 맞춤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영양습관, 수면습관 이런 것들을 고치십시오라는 가이드가 나올 거고, 영양습관에서는 영양소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식품을 드십시오라고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로그미에서 나오는 웰니스 랩의 내용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로그미를 이끄는 권호란 박사, 이분은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학술 진화 논문 같은 데 보면 200건 이상의 발표를,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 봤지만 좋은 저널 뭐 이런 데 200건 이상 발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탑 수준이시죠. 보시면 이분이 특이한 게 89년도에 식약청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고 룰을 정하고 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 관리 지침이 있고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 출신이시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오셨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아까 식품의약처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또 계속 수행하시는 게 가능한 것 같고, 또 이분이 이제 특이한 게 유전자 동의보감, 여러분들 아시죠?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2012년도에 이제 그쪽 책임자로 계셨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네.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서 또 이 웰니스 랩에 집어넣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또 이분이 이제 영양학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도하기 때문에 로그미가 가능한 거고, 아메이 혼자서 이 앱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로그미 회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진입장벽을 이렇게 좀 수월하게 이렇게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쓴 논문 같은 것들 보면 XX 뭐 이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건강식품 먹으면 좋아 그런 수준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학계에서 XX를 먹었더니 유전자를 손상시키는데 DNA 손상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DNA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 LDL, 그래서
HDL, LDL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소를 실질적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뉴트리언트라는 저널, 이 저쪽 영양 분야에서 탑 저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렸고 그런 발표들을 여러 편 해오셨는데 이러면서 XX 뉴트라이트의 위상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에 또 영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분을 토대로 해서 웰니스랩 설명 잠깐 당신은 못 들으신 건강합니까?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에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니스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니스랩은 천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17억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와 노화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니스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웰니스 관리 플랫폼 마이 웰니스랩. 자, 기대되시죠? 이 웰니스랩은 그 안에 데이터,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유럽 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TNO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또 생활습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생활습관이라고 하면 운동습관, 수면습관, 여러 가지 음식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갈 거예요. 그 DB를 활용을 해서 이 현재 나의 건강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비교해서 이제 분석해내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앱인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까 노화 억제 지수, 이 유해산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산화 지수에 대한 평가 지수고 만성질환은 이제 신진대사에 대한 관계된 질환 지수죠. 그 지표를 평균적인 값들을 뽑아내서 비교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근육 밸런스 지수. 그래서 당신의 건강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건강 DB, 우리 여러분들 건강 그 검진을 받잖아요. 2년에 한 번 정도. 힘든 일을 하신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저기 보시면 혈액 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검진 데이터에서 끌어오죠. 신체 계측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생활습관이나 건강 설문에 대해서 이제 몇 분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 내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갖고 와서 분석을 해줘요. AI가. 그럼 당신은 노화 속도가 1.2배속이 됩니다. 또 1.3배속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관리 영역들이 저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신호등으로. 그래서 어디가 안 좋은지, 심혈관이 안 좋은지, 혈액 쪽이 안 좋은지, 혈관이 안 좋은지, 간이 안 좋은지, 근육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요. 거기에 따라서 당신은 어떤 건강식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내가 아까 생활습관 같은 것들 또 운동습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집어넣고 건강검진 DB는 자동으로 불러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AI가 알아서 분석을 해줘요. 그 AI의 밑에 알고리즘에는 아까 TNO 또 유저 동의보감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을 전부 수합해서 당신의 건강 위치는 어떻습니다. 건강 지표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건강 또는 관리 못하는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컨설팅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쉬워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 10월 달에 마이 웰니스 랩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누구나 받아요. 근데 검진을 받고 레포트를 보면 어려운 의학 용어만 적혀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없어요. 다만 약 먹을 사람만 선별해서 불러서 다시 이렇게 재검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사각지대에 있죠. 그런 사람들이 웰니스 랩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약 먹는 수준까지 안 가도록 이렇게 미리 예방해서 만들어 준다 그러면 누구나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자, 또 한편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죠.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인체는 1000에서 2000종의 상재균이 있다. 근데 유전자 정보를 봤더니 이 상재균의 유전자 정보가 200만 개 정도 된다 이상. 인간은 참고로 2만 개 정도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만 개를 풀어낸 게 게놈 프로젝트였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상재균의 200만도 굉장히 한 100배 정도 되잖아요. 그것들을 다 풀어내야 인간의 질병을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에, 특히 대장에 90%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39조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38조 개가 대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구강에 또 그 100분의 1이 있고 또 대장의 1000분의 1이 소장과 피부 같은 데 있죠. 이 마이크로바이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체내 미생물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덕분에 차세대 치료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일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유전체의 합이라는 뜻으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말하며 미생물 마이크롭과 생태계 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앞서 말한 미생물이란 인간, 동물, 식물, 토양, 바다, 대기 등에 공존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의미합니다. 인체 생물학적 관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 호흡기, 생殖기, 위장관 등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서식하며 미생물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장 내에는 인체의 90%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장 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유전자의 150배 이상 많은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가 만들 수 없는 광범위한 효소들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 인체가 분해할 수 없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장내 미생물은 비타민 생성, 병원균으로부터 장 정막 보호, 인체의 뇌와 감정, 행동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평소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 비만 등 외부 환경 등을 통해 불균형이 야기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발병시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면서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개발과 같은 관련 연구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각종 대사 물질을 생성하는데 암, 자가 면역 질환,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기능식품에서 치료제 개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는 체내 미생물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크게 분변 이식, 생균, 생균에서 유래된 유효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생균 의약품의 분류에 속하는데 선별된 균을 살아있는 상태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20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예시로는 페링 제약의 리바이오타가 있습니다.
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는 장내 미생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체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게놈은 여러분들 아시죠? 인간 유전체 정보를 2022년 4월 1일 날 다 찾아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치병들을 치료할 줄 알았다.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더라. 그래서 유전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유행처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유전자는 한번 측정을 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실제 노화나 질병이 발생되는 거 보면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문제가 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이 형제들을 봤더니, 쌍둥이는 일란성 이쌍둥이인데 유전자가 100% 같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화 정도도 다르고 발병하는 질병도 다르더라. 그러면 유전자는 바뀌지 않고 유전자를 통해서 병이 발생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연구들이 나와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2015년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2의 게놈으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케어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 빌 게이츠도 2018년도에 저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놀랍게도 아메이는 2014년부터 스탠포드대 1,000만 불 이상을 지원하면서 이 생활 환경, 이 장내 미생물이 먹고 마시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무슨 물을 먹고 무슨 공기를 마시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이게 만성질환과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서 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협업으로 하고 있는 H&Pharma는 대단한 회사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백인 백색 다 다르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해서 장 상태를 점검하고 좋은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이 피마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이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독일 홀차펠 교수라는 이 세계 미생물 학교의 회장이었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이제 지효셉 교수와 공동 창업을 했죠. 그 미생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이 그 H&Pharma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아베이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이 장내 미생물 상태를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떤 병이 걸릴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랩 또 웰리스랩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발병 예후들을 미리 알고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H&Pharma가 또 굉장한 회사죠. 마이랩이 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자, 이 마이랩이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 상태를 알아내야 되는데 장내 미생물을 알려면 체변을 해야 돼요. 체변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죠?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데가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입니다. 31,600건 정도, 한 35,000건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한국식품연구원 우리나라에 한 7,000건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7년, 10년 정도 이상 이렇게 계속 축적한 데이터인데 한국 아메이는 HM파마와 더불어서 지금 8만 건 이상이 됐어요. 이 체변 데이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2년도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매달 들어오는 체변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지금 6,000건, 7,000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경쟁력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쟁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돼서 아메이도 글로벌 넘버원 헬스 앤 웰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우뚝 설 그런 기초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잉랩, 마이웰리스랩 이런 부분들 또 마이랩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무병장수의 시작이 웰니스랩. 저는 웰니스랩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이랩 이상으로 이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성공 요인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요. 소니 기술적으로 최고였었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최고라 하더라도 플랫폼 형태의 리더십을 창출하는 건 아니다. 애플이 이 음원계를 통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협력자들에게 많은 이익 배분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상생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서 핵심은 제품이 아니라 컨텐츠다. DB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는 제품 최고잖아요. 그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건강 관련 컨텐츠나 또 아까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그런 관련된 컨텐츠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플랫폼 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러면 왜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가? 아메이가 라는 것은 일단 마이웰리스랩 대단한 거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서 솔루션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 이제 10월 달에 출시가 되겠지만 유럽 최고의 TNO 연구소와 그 DB를 활용하고 또 우리나라의 유전자 동의보관 프로젝트 한 10년 정도 1,000억 이상 들였던 프로젝트예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또 뉴트라이트의 식품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세계 최고의 건강 관련한 DB를 확보했고 그거를 활용해서 개인 건강 예측이나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해서 가치를 좀 높이고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 권열원 박사 팀을 저는 굉장히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이랩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의 석학. 그 홀차펠 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파이토바이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어떤 식품을 먹으면 누구는 약발을 받고 누구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게 장내 미생물이 그 분해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우리 건강식품들도 앞으로는 누구나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의 체제가 파이토바이옴인데 이게 마이랩에서 확보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DB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DB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영양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양제를 줄 만한 게 없어요. 대부분 석유로 합성해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죠. 제약회사들. 근데 뉴트라이트의 탁월한 점은 농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농장도 생태계 농법을 갖고 있어서 그 원료를 양질의 원료를 토대로 해서 또 식품화할 수 있는 것들을 라인을 갖고 있고 1934년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죠? 그래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식품 라인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비타민 군들이 비타민 B군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식이섬유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죠? 식품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을 갖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건강 플랫폼이 성공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뿌려놔서 데이터만 모으고 회원만 확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건강 지식이나 건강 기능식품 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메이는 일단 300만의 ABO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건강 상담, 코칭, 그리고 건강식품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준건강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깨기 시작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당연히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화되는데 아까 웰리스 랩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아메이 제품을 접하는데 이 건강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아메이가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바뀌어진다. 방문 판매였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세제 5가지 왔는데 무슨 네트워크입니까? 그죠? 초창기에는 저랬어요. 제품 중심, 대면 중심의 판매 중심이었어요. 이게 98년도에 IMF 직후부터 다단계 판매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합법적인 다단계 물론이죠. 불법적인 다단계가 피라밋이고 저는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때 마케팅 플랜을 강조하게 됐고 강의장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했는데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였었어요. 왜냐하면 IMF 여러분들 아시죠? 직장 다 무너지고 그룹들이 50대 재벌 기업군 가운데서 26개 이상이 도산이 되고 내 잡이 무너지니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면서 이제 많이들 했죠. 요게 이제 98년도, 2003년도 요 중심대고 한국암이 91년도에 들어왔고 세제 분쟁이 97년도에 또 IMF가 있었고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아메이 쇼핑몰이 2000년에 들어왔습니다. 99년도 말에 들어왔죠. 저는 이제 98년도에 그 비전을 보고 이제 들어왔었고 또 공무원 교사 금지가 2002년도에 아쉽게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으면 저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또 직장인들이 한계가 있으면서 직접 판매 형태로 이 솔루션 중심의 홈미팅 중심 형태로 가게 됐어요. 강의장 중심에서 직장인들이 제약을 받고 지방에서는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이 제약을 받으니까 이제 여성 쪽, 주부 중심 쪽으로 많이 돌았죠. 그래서 제품이 단품 중심이 아니고 솔루션 중심으로 그래서 요리도 하고 또 뷰티 쪽으로도 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다양화하면서 이제 홈미팅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키워 갔었을 때가 이제 2024년 정도는 이제 좀 보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 직접 판매는 이제 온라인 쪽에 중심으로 많이 포진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플랫폼 중심으로 바뀐다. 그리고 홈미팅 중심보다는 커뮤니티,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티. 지금 우리 미팅도 지금 보시면 강의장에서 했었어야 돼요, 이걸.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전국, 전 세계로 이렇게 하고 또 사업도 미팅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이 플랫폼 중심,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웰리스 랩, 또 마이 랩, 굿모닝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훈련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형태로 가야 된다. 왜? 웰리스 랩으로 플랫폼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제품 중심, 뉴트라이트 제품 중심, 아메이 제품 중심으로 제조해서 이렇게 파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웰리스 랩, 마이 랩 이런 고도의 상품,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저는 이제 연구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단계 판매 시절에 적합했었던 책이 뉴밀레니엄 시대 최고 비즈니스. 이게 수십만 권이 팔렸었죠. 사실은 저 책을 김일두 리더님께서 이 책 한번 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냈었던 책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판매 쪽에서 시크릿 건강 핸드북에서 건강에 관련된 상식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썼고,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는 이제 최근에 쓴 책이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업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야 되겠다 해서 저런 책들을 썼고, 이제 좀 더 웰리스 랩이 들어와서 좀 더 활성화되면 아마 이런 시대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BSPS 해서 이건 전자책인데 이것도 좀 더 건강에 초점을 맞춰줘서 그 건강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좀 깊숙하게 쓴 책이에요. 그것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에이브의 후원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명단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사람을 찾고 또 한편으로는 제품을 쓸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제품 데모하고 뭐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요리도 보여주고 시연도 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사업 설명 부분을 통해서 하는 또 성장한 그룹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제품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룹들도 있을 텐데 이 사업 설명 쪽에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제품 체험이나 이런 쪽이 좀 더 강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웰리스 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메이가 지금 매출의 2배, 3배가 되려면 직장인들이 가서 해야 돼요. 남성들이 가서 해야 됩니다. 웰리스 랩만큼 좋은 게 없어요. 건강검진 누구나 다 받잖아요. 그죠? 누구나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주고 또 뉴트라이트에 자연스럽게 접근시켜주면 누구도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이 웰리스 랩 또 마이랩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 마이랩이 지금 더 크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유입되는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웰리스 랩을 통해서 묶어만 줄 수 있다면 마이랩이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건 치료 쪽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려고 그래서 웰리스 랩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뉴트라이트 제품을 경험하고 마이랩을 통해서 또 질병 치유의 효과를 얻는다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럼 사업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애용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 과정이 이제 건강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강화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15년 전부터 오픈 건강 교실을 한 10주 정도 코스로 운영하고 있고 또 건강을 코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뭘 알아야 코칭을 해주지. WX 좋아요, 뭐 비타민 먹어요,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오장육부에 대해서 또 좀 더 지식이 필요하대서 건강 코칭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10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 방식도 바뀐다. 아메이가 플랫폼 형태로 발전이 되고 건강 플랫폼 쪽으로 가는데 그거에 맞춰서 건강 쪽에 초점을 맞춰서 도와줄 수 있는 ABO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강교실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냥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주차부터 10주차. 이게 건강 핸드북의 책을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줌으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매주. 지금 15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코칭 같은 경우는 혈액이나 혈관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오장육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뼈, 척추, 심장, 폐 이렇게 좀 쉽게 호르몬, 또 생식기, 또 영양소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10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르쳐 주면 좀 더 소비자들에게 친절하게 좀 전문성 있게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메이가 뭐냐. 기존에는 이렇게 생필품 이렇게 사서 쓴다, 마트 바꿔 쓴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건강 플랫폼 시장에서 컨설팅, 코칭의 역할들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지금까지는 50년 이상 소비해야 할 생필품을 아메이로 바꿔 쓰는 거다. 또 평생 인세 수입이 나오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 기회를 갖는 거다. 이러고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슈퍼를 바꿔서 인생이 바뀌는 일이다. 맞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웰니스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실 수 있어요. 아메이 방향이 그렇고 세계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웰니스 플랫폼을 안내해서 라이프 코칭을 해주는 것, 건강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것. 그래서 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웰니스 플랫폼에 연결시켜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만성질환 도미노 보셨잖아요. 그죠? 고혈압, 지금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들이 1100만 명이에요. 11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서 전부 밑으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예방이 중요하다면서요. 저도 혈압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혈압 정상입니다. 당연히 약 하나도 안 먹고. 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웰니스 플랫폼에 연결시키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웰스랩으로 연결해서 인생이 바뀌는 일이다. 본인의 인생도 바뀌지만 연결준 사람들이 이 말을 경청해서 잘 귀담아서 들은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BO의 비전이 뭔가? 여러분들 비전이 뭐? 우리 집 가정 주치의는 아메이예요. 지금은 어땠어요? 지금은 병원의 주치의였었잖아요. 치료는 질병에 걸려서 또 만성질환에 걸려서 약을 먹으면 좀 늦어요. 약 먹어서 해결될 일이라면 먹으세요. 근데 먹어서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평생 먹는 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88%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 가정주치의가 웰니스 랩이 들어오면 이게 얼마든지 코칭을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해독할 수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웰니스 랩으로 그리고 마이 랩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도와주면 병원 갈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프기 전에 1대1로 예방하고 셀프 케어한다.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다. 올바른 건강 지식과 올바른 건강 플랫폼과 또 가이드가 있다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전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병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웰스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웰스랩을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메이는 예고편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들어왔을 때 초기에 다단계 판매였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로 우리 형수가 아메이를 하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사업한 지 28년째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메이를 전해줘요. 제가 시작했었던 초점이 왜 시작했었냐면 아메이가 인터넷 쇼핑몰이 99년도 말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와야 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오면 내가 세제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겠네. 홈쇼핑하면 되겠네. 폭발적으로 크겠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저는 지금 이 웰니스 랩이 10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상으로 가슴이 뛰어요. 더 정교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 더 사업하기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 아메이가 웰니스 랩을 10월 달에 들어오면 그것을 잘 이렇게 대응하고 준비했었던 그룹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메이 매출은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아메이의 웰니스 랩을 통해서 성장한 것은 누구도 예상을 못할 정도.